경매 물건을 막 검색하시다 보면 빨간색 글씨로 위반 건축물 표시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그거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 사이트를 아예 닫아버립니다. 왜 닫아버리냐면 무서우니까, 모르니까. 무섭고 몰라서 닫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대출이 어렵고 매도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계속 유찰되고 금액이 계속 떨어지죠. 감정가 대비해서 반값, 심하면 그 이하까지 내려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피하시던 그 위반 건축물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법 이름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요. 한마디로 위반 건축물의 합법화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핵심을 좀 짚어드리면, 첫째,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 대상입니다. 둘째,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고요. 셋째,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시작해서요, 18개월 동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경매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5차례 한시법이 있었는데 이번이 6번째 마지막 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건물이 해당이 되냐?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세대 주택 빌라는 세대당 전용 면적입니다. 85제곱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인 단독주택은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중주택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중주택이 이 법에서 빠지냐 안 빠지냐 라는 말들이 나와서 그런 거죠. 근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보시면 단독주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즉 다중주택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30제곱 이하의 다중주택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2년, 23년 신축된 건물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기존으로 보시면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증축인데요. 옆으로 늘렸든 위로 늘렸든 제일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조건이 파격적인데 이행강제금 5번만 내시면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여기는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면 매년 부과가 됩니다. 근데 2019년 이전에 등재된 물건이라면 3회에서 5회를 이미 납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빵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유형인데요. 방쪼개기입니다. 방쪼개기라는 건 예를 들어서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두세 개로 막 쪼갠 거예요. 그럼 가구 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가구 수가 늘어나면 각 가구에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을 여러 개로 쪼개게 되면 주차장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늘리지 않은 채로 방을 여러 개로 쪼개면 위반 건축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승인 없이 방을 여러 개로 쪼개 놓으면 위반이 되는데 이미 쪼개 놓은 이것을 이번에 신청하시면 양성화를 시켜준다. 합법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양성화를 시켜주냐면 주차장 면적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주차장 면적을 사실상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차장 면적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도 합법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비용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근생빌라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공부상에 보시면 공적 장부에 보시면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라고 되어 있는데 공부상에는요. 실질적으로는 현황으로는 집 주거용으로 쓰는 것 이런 걸 근생빌라라고 합니다. 자, 요런 근생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거나 주차장 만들 비용을 내면 되겠죠. 근데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울 테니까 주차장을 만들 비용을 납부하시면 양성화가 가능하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히면 더 유찰이 많이 되겠죠. 그거를 싸게 낙찰받아서 양성화를 시키시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되면 엄청나게 유찰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싸게 살 거고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 함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데는 안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등등 이런 구역 안에 있으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이음, 사이트 등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신고만으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강제금, 체납, 미납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는 1년 이내에 전액 납부를 조건으로 합법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납,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전액 납부가 조건입니다.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체납의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건축 요건 충족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둘째, 제외구역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토지 이음에서 정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 유형이 뭔지 파악하셔야겠죠? 중축, 방조객이, 근생빌라 이런 유형을 파악하시고 입찰하셔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행강제금을 이미 납부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체납액을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구조심의 리스크인데요.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있는 물건은 건축위원회 탈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위반 건축물 이어도 피하지 마시고 유형을 파악하고 비용 계산을 잘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회는 이번밖에 없습니다. 잘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유찰된 물건 중에 위반 유형을 분석하고 비용까지 계산해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구독이랑 알람 설정 해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